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두 번째 주인공이죠. 청량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가지고 그 일대를 선점한 사람이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 교통편이 꽂히게 될 것이고 그 교통편이 꽂힐 때마다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과거에 보니 그랬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3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환승센터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불안한 부동산 미래 흐름 예상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이죠. 청량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8월 26일 6시에 발표를 했고요. 환승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에 환승거리 2분의 1 단축이라는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죠.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고요. 최상위 법정으로 계획을 가졌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을 했다. 이를 발표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두 번째 저탄소 그린 환승 시스템 구현, 세 번째 미래형 스마트 환승 체계 구현, 이렇게 3가지로 커다란 테마를 갖췄고요. 간단하게 표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철도라는 아이템으로 연결을 시킬 건데 그 중심에 철도를 넣고 그 사이사이를 버스와 도보, 보행,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집약시켜서 한 곳에 엄청나게 커다란 환승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일대는 거점이 될 것이고 그 거점과 거점을 통해서 편리한 교통편을 연결시키겠다. 이게 커다란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부분, 대한민국 부동산이 앞으로 매우 불안해질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발길이 엄청나게 많이 닿는 곳이 먼저 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곳이 먼저 망할 것인지 이 정도는 구상을 갖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앞으로 다 망해도 이 일대는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크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일대는 남들보다 더욱더 폭등할 확률이 매우 크더라. 왜냐? 사람들이 발길이 끊임없이 달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달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고시도 바로 때렸습니다. 21년 8월 30일자가 되겠고요. 개요,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환승 현황 및 미래 전망, 중장기 환승 정책 방향, 환승센터 구축 계획 및 정책 과제, 소요 재원 규모, 기대 효과 등으로 구성이 됐고 이곳에서 핵심 자료는 바로 이거죠.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총 7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21년에서 25년 주택 구입 예정자 여기부터라 정보수의 땅 따먹기 채널 시청해보시면은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삼을지 간략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32개소 서울 경기권에 어디 들어갈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만 갖고 있다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산 발표까지 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예산안 부족합니다. 1조 원도 대폭 증액시켰다라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그 커다란 플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죠. 환승센터 무엇이고 복합환승센터는 무엇인가? 76페이지 보고문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승 편의시설, 환승 정류장, 환승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이 기능 플러스 상업 업무 공공시설까지 넣도록 하겠다. 즉
복합 환승센터가 더욱더 큰 개념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축소된 개념이 환승센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이 보고문서에서 동대구역을 예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멋진 쇼핑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층은 유입이 되죠. 더군다나 외부에서까지도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상권이 더욱더 살아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을 미리 머릿속에 메모를 해놓고 선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의 미래의 교통편을 예상해 보자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GTX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 철도를 놓고 그 일대에 들어올 수 있는 교통편, 버스,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자율주행차, 이 정도가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구상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속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형 교통편, 이것까지 함께 넣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날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UAM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AM이 뭔지 조금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정보수의 땅 따먹기 UAM선 하늘노선을 잡아라, 이러한 주제의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경기권의 핵심적인 노선이죠. GTX 환승 트라이앵글도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환승센터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청량리역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부동산,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답이 무엇인가? 정보수 단언합니다. 바로 인구수가 될 것 같고요. 21년 8월 25일자에 보도된 통계청 보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020년 출생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년에 발생한 출생 사건에 대해 21년 4월까지 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 분석한 결과 자료가 되겠고요. 전국 단위로 출생 통계, 시도별로 출생 통계, 시군구별로 출생 통계 등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내용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결론은 폭발적으로 줄고 있고 합계 출산율은 둘이 만나서 오늘날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다. 즉 0.84명만 출생을 하고 있고 1970년 이래 최저치를 달리고 있고 더욱더 심각한 거는 이게 아무리 정부 예산을 때려 부어도 더욱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0.84명이 오늘날 꺾였고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곤두박질 칠 확률이 매우 크더라는 겁니다. 즉 집이 10개가 있는데 찾는 이가 9명, 8명이면 그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명, 11명, 12명이 되면 그 집값은 오르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앞으로 출생 인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수치는 아무리 정부에서 애를 써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어쩌면 집이 남아도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집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정보수 감히 미래 한번 예상해 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더욱더 집값이 폭등을 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빠지는 곳은 빈집이 텅텅 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텅텅 비기 시작을 할 거고 반면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교 가기 쉬운 거 아니야? 아니죠. 서울대, 연고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위층에 있는 대학은 여전히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전국이 다 줄고 있다. 암울한 표입니다.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줄었고 오늘날은 가히 절망적이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앞으로 절대 사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그게 오늘날 무엇이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100% 줄어들고요. 집이 더욱더 많아질 것도 100%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수요 공급 논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도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날 복합 환승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걸 한번 빼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줄고 집이 텅텅 비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역세권존이 비기 시작을 할까요? 역세권존이 먼저 빌까요? 당연히 비역세권존이 먼저 빕니다. 이렇게 비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을 곳 역세권존인데,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역세권존도 복합환승센터에 비하면 파급력이 약하죠. 따라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완전히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곳은 복합환승센터다. 다시 한번 봅니다. 비역세권존부터 날아가고, 다음 역세권존도 날아가고, 복합환승센터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게 오늘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32편을 꾸준하게 설명드릴 건데, 앞전에 현재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은 바뀔지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 청량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도권 사업 32개소 중에 두 번째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트라이앵글 중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청량리역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깊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량리역 관련돼서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21년 8월 20일자 기사죠. 구도심의 부활, 청량리 영등포 개발 활기. 21년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시 청량리 뉴타운 800가구에서 1100가구로 규모 키운다. 21년 8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청량리 영등포 수원역 낙후된 이미지 벗고 주거 1번지로 거듭날까? 다음 기사죠. 올드라인 지하철 1호선 청량리 용산 덕에 골드라인으로 황골 탈퇴. 이러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청량리역 지도로 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핵심 내용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원이라고 표기된 곳도 있고 정확히 지번이 나온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연계교통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통합대합실, 버스 환승센터, 광역버스 회차시설, 광역환승센터 등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 예산은 1699억 원으로 잡혔네요. 그래서 전농동이라는 곳을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바운더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2곳을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역광장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량리역 앞쪽에 역광장을 임의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정농동 591-5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에 두고 도보 15분 거리 역세권존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오늘날 흐르고 있는 교통편이죠. 가장 먼저 1호선 흐르고요. 다음으로 수인분당선 흐릅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경춘선 흐르고 KTX 흐르고 2호선도 이 끄트머리 쪽에 흐르고 있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량리역으로 다이렉트로 꽂히지 않으나 도보권 내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매우 중요한 노선이죠. GTX B노선, 마석에서 송도까지 들어가는 노선, 이곳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GTX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들어가는 노선도 이곳을 걸치게 되네요. 자, 뿐만 아니라 강북 횡단선이라고 불리는 이 노선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강북 횡단선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목선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져 있죠. 이것 또한 이렇게 앞으로 흘릴 예정이고, 청량리역부터 신내역까지 계획을 갖고 있더라. 자, 요 노선도만 봐도 가히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GTX 사실 한 개 노선만 들어가도 대박인데 두 개 노선 땡겨오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찢는 엄청난 교통편을 집어넣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노선도 약 46개 정도를 품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예정이더라.
이 정도 파급력이 환승센터가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정보수가 이 일대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청량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자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역시나 청량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러한 내용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업지 시설을 클릭해 보니 청량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략 영향평가 용역 내용 중에서 정확히 몇 다시 몇 번지 1원으로 몇 제곱미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집어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에 29만 4,080제곱미터를 계획을 품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네요. 과학기관 같은 경우에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량리동 268번지 1원 오늘날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노후된 시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사진 하나 더 보면은 지금 당장 허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엄청난 노선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일대 도보 15분권 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 싹 다 밀어버리고 고밀복합 한다면 그 일대의 최고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매우 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릴 것이며 그 일대에서는 이쪽이 최고 시설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대를 남들보다 먼저 품은 사람은 부의 자산 증식의 단맛을 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에 관한 철학이죠.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불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관계없습니다. 청량리역 오늘날 최악의 조건에서 향후 최상의 조건으로 바뀔 만한 시그널 충분히 감지했고요. 그곳을 선점하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으로 유대인과 같이 자산이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다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두 번째 시간이었죠. 청량리역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30개소 서울 경기권에 어디에 들어갈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소였습니다. 안녕.